자, 페이지 124페이지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운동의 표현, 운동의 기술 방법 이어서 약간의 복습. 왜? 오늘 나오니까. 알겠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속 빠르기 일정, 속력 일정, 그다음 직선 방향 일정. 그래서 얘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안 바뀌는지 필기 좀 하시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원래는 이렇게 불러요. 속도 여기에 빠르기하고 방향이 들어가니까 빠르기도 일정, 방향도 일정.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요새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등속 직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등속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얘는 합력이 어느 상태야? 0인 상태야. 즉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다. F 이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기억나니? 됐어?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잘 봐. 외우는 방법부터 F 이꼴 MA. 됐어? 이걸 좀 빨리 외워보자. F 이꼴 마라고 외울 거야. 좀 더 빨리 한번 해보자. F 임마라고 외울 거야. 뭐라고 외운다? F 임마. 니네 혹시 최민식 아저씨라고 알아? 카지노 나온 그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그 아저씨 영화 나오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 알겠니? 거기에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쇼츠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깡패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이제 끌려간 거야. 경찰한테 이렇게 끌려가지고 은팔찌 차고 딱 가고 있는데 거기 형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뭐 네 수장하고 어이 어젯밤에 어이 사우나도 하고 어이 뭐 이런 식의 장면이 있어요. 알겠니?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F 임마 어이 내가 임마 어이 M하고 어이 가속도 하고 어이 곱해서 힘 돼서 외워.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F 임마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외울 때 F 임마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잘 봐. 물체가 운동할 때 이 M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야, 질량이 바뀔 리가 있겠니? 뭐하고 부딪히지도 않는데? 그렇죠? 자, 근데 그렇다면 M하고 A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죠. 맞죠? 그렇죠, 맞잖아. F가 없으면 A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지. F 힘입니다.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압력.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알자임. 그쵸? 잉글리시로 뭐라고 해? F. 됐어? 그래서 힘 이꼴 가속도고 가속도 이꼴 힘입니다. 그래서 가속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야.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해석한 그래프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자, 그러면 항상 그래프 나오면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아랫면적. 그 다음 기울기가 있다면 기울기가 일정하느냐 일정하지 않느냐 그런 걸 따진다고 했어.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ST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ST 그래프. 자, 그러면 이 시간 단위는 세크고요. 그 다음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입니다. 됐죠? 내가 왜 미터하고 세크를 왜 쓰는 거죠? 모든 개념은 단위로 헤쳐먹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뭐니 아랫면적이 뭐니 이런 거 할 때 기울기는 따지지만 아랫면적은 안 따져. 왜? 기울기는 x분의 y 그러면 미터 퍼 세크야. 그럼 잘 봐.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럼 기울기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속력에 해당되는 거고 기울기가 일정하죠. 직선으로 하면 일정해. 얘들아 이건 직선이지만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이건 있지만 이건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알겠니? 이건 우리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야. 기울기 없으니까 이것만 따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면 속력이 안 바뀐다.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과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 똑같다. 그렇죠? 가속도 없다.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럼 아랫면적은 x 곱하기 y야. 그럼 미터에다가 세크를 곱하는데 이런 건 없어. 선생님, 그럼 x 곱하기 y니까 SM 하시면 S파 아닌가요? 장난해? 장난해?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만 따져요. 뭐만 따진다? 기울기. 됐어?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기울기 이렇게 그렸어? 그럼 뭔 얘기야? 너랑 나랑 네가 빠르고 네가 느리다. 중3 때 다 배웠던 겁니다. 맞아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속력 시간각의 그래프라고 돼 있어. 속력 V, 시간 T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 안 따지고 빠르기만 따지겠죠. 스칼라. 맞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거. 자, 이것도 역시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그린 거야. 이거 짝꿍 그래프라고 했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린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따질 게 두 가지가 있겠지. 기울기가 있고 아래 면적이 있는데 얘는 둘 다 따져요. 자, 근데 둘 다 따지는데 기울기는 x분의 y야. 자, y축은 미터 퍼 세크고요. x축은 세크입니다. 그럼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주게 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죠. 되니? 그럼 이거 뭔 뜻이야? 기울기가 하속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건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뭐가 들어가겠니? 기울기가 뜻하는 말은 있지만 0이네요. 그래서 기울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겠지. 맞죠? 가속도가 없다? 시간당 속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안 건드렸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아래 면적은 뭐라겠어? x 곱하기 y. 그럼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면 세크 약분되지. 맞지? 맞아? 그래서 얘는 아래 면적이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세크 약분돼서 미터가 나오네요. 그러면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거리다라고 하시죠. 이거 뭐라고 한다? 거리. 만약에 이게 속도야, 그럼 변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거리하고 속력은 짝꿍이고 변이랑 속도가 짝꿍이라고 했죠. 까먹지 마. 그래서 요 넓이는 v 곱하기 t고 요건 뭐에 해당돼? 이동 거리에 해당됩니다. 이거 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야, 변이라고 할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 중간에 방향 안 바뀌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속력과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빼놓고는요. 함부로 이걸 속력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변이라고 쓰면 틀려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해석해 봤어. 됐니? 그러면 언제 이런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경우. 잘 봐.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였거든. 됐니?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는 영원히 2m/s로 오른쪽으로 갈 거야. 잠깐만. 그럼 계속 이어서. 자, 근데 만약에 이 자식을 내가 건들 거야. 어떻게 건드리냐? 오른쪽으로 건드렸어. 2N으로. 그런데 이 자식이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2N의 힘의 효과만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요 2N을 없애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2N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면 오른쪽 2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고 꺼지고 날아가고. 맞아? 됐어? 그러면 합력이 0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알겠니? 됐어?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 등가스 운동이 나오는데 이 등가스 운동이 자연낙하 운동이에요. 중3 때 배웠던 거야. 자, 이제 등가스 운동 지금부터 한번 보자. 니들 내가 이거 공식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따가 써먹을 겁니다. 자, 일단 등가스 운동 말 그대로 등 같을 등 뭐가 가속도가 같대요.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건드렸다는 얘기야, 안 건드렸다는 얘기야?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힘이. 그럼 가속 이꼴 힘, 힘 이꼴 가속도니까 등가속도 힘이 일정하구나. 맞아? 이거는 합력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입니다. 아니, 알았니? 됐어? 자, 그래서 이 등가속 운동은요 언제 써먹을 거냐? 합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작용할 때, 즉 힘이 일정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 등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F 임마라고 쓸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썼는데 안 바뀌는 게 뭐라고 했어? M은 안 바뀐다고 했죠? M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비례. 그럼 잘 봐. 요게 일정해. 그럼 얘도 일정하겠지. 그럼 거꾸로 얘가 증가해. 감소해. 그쵸? 없어. 이런 식이죠. 되니?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의 정의가 뭐였죠? 시간당 속도 변화량. 맞아?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1초로 얘기하는 거야.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입니다. 이건 쓰지 마시고 설명 들으세요.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2m/s로 가던 녀석이 0초야. 1초 후에 오른쪽으로 5m/s야.
초당 얼마의 속도가 바뀌었지? 3m/s가 빨라졌지. 그래서 2초 후에 봤더니 2초 후에 얘는 오른쪽으로 8m/s가 됐어. 되니? 이거 얼마 증가한 거야? 3. 이것도 3. 맞죠? 선생님이 잘못 그렸어. 뭐 잘못 그린 줄 알아?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여기 간격이 좁아지고 여기 간격이 넓어져야 되거든. 아유 조금 약간 차이가 안 나죠. 됐죠? 뭔지 알아? 여기가 짧고 왜냐면 속도가 느렸으니까. 여기가 빠르니까 속도가 조금 시간당 이동거리가 더 늘어나야 돼. 알겠니? 근데 그거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그냥 감안해서 보세요. 여긴 좀 짧고 여긴 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얘가 또 1초가 지나면 얼마가 바뀔까? 3m/s가 또 빨라지니까 11m/s가 되겠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등가스 운동이라고 해. 근데 이 등가스 운동 중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빨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힘이 존재해서 그래. 알겠니? 근데 오른쪽으로 힘이 존재하는데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럼 얼마로 일정해요? 라고 누가 니들한테 물어보잖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F 임마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2kg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 그 다음 가속도만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 A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입니다. 그럼 시간은 몇 초가 지났죠? 1초. 원래 얘들아 여기도 델타를 붙여야 돼. 시간 변화인데. 알겠니? 그러면 1초에 얼마가 바뀌었어? 5에서 2.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전거 빼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나처럼 구하는 거야. 서현처럼 아니야. 가영이처럼 아니야. 처음처럼 새로처럼 아니야. 전부 나처럼 구하는 거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그래서 5에서 2를 빼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 3m/s. 이건 세크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3m/s 제곱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3.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몇 뉴턴 받았다는 얘기야? 6뉴턴. 맞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하면 안 되나요? 이거 구할 수 있지. 어차피 이거는요, 이거하고 똑같아. 시간 변화가 얼마야? 2초분에. 맞아? 속도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준다고 했죠? 8에서 2 빼주면 뭐가 나와? 6m/s. 그럼 이거에도 역시 3 나오죠. 맞아? 그러면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3초가 되면 여기 얼마가 된다고 했어? 11m/s가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해도 되나요? 되죠?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몇 초? 2초분에 11에서 5 빼주네? 그럼 얼마야? 6m/s. 맞잖아.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이게 등가속 운동이야. 니들 과정에서는요. 등가속만 알면 돼. 알겠어? 가속도가 커져서 힘 커지고 알겠니? 힘 작아져서 가속 작아지고 이런 관심 없어. 알겠니? 그래서 딱 두 개. 등가속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직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우리 가운데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운동 같은 경우는 요건 아니에요. 자연낙하 운동은요. 처음에 가만히 놓은 거야. 물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가만히 이걸 탁 놔. 그럼 얘는 속력이 0부터 출발해.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 알겠니? 근데 얘는 처음에 요거지. 그치? 처음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약간의 스냅을 주는 거야. 밑으로 툭 던지는 거죠.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만 탁 놔. 그러면 0부터 출발하는 거야. 조심해. 자연낙하 운동은 이따가 이 그래프에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데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죠. 아까 얘기했죠? 얘 기울기하고 아래 면적 다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기울기는 요 속도가 미터/세크. 얘는 세크이기 때문에 미터/세크를 세크로 나눠줘. 맞아?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미터/세크 제곱. 그러면 기울기가 가속도거든? 가속도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기울기 있으니까. 맞아? 그럼 아랫 면적은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미터가 나오는 거 조심할 거. 야, 위에는 속력 시간이었지. 지금은 속도 시간이지. 그럼 이 아랫 면적은 뭐야? 변입니다. 뭐라고? 변. 그래서 요건 이렇게 표시할게. 기울기에 대한 A라고 표시할 거야. A가 뭐의 약자? 가속도. 그 다음 요 아랫 면적은 내가 뭐라고 표시할 거야? 요 아랫 면적은 변위 S라고 표시할 거야. 변이다. 변이야. 거리 아니야. 됐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요 아랫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겠지? 자,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사다리꼴 면적으로 구해도 되고, 그렇지? 아니면 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요 삼각형 넓이 더해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요 변이 s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얘 어떻게 된다겠어?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나온다겠지. 지난번에 계산한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왼쪽으로. 자, 이제 위치 시간 관계 그래프로 바꿉니다. 그럼 위치 시간이니까 ST 그래프예요. 그럼 ST 관계 그래프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얘 기울기는 따지는데 아래 면적은 안 따져. 왜 기울기 따지는데 아래 면적 안 따지니까? 자, 여기 위치 M, 여기 시간 S 단위 쓴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는요, 미터를 세크로 나눠준다. 미터 per 세크.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뭘 얘기해? 속력이야, 속도야, 민체야? 기울기 미터 per 세크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속도죠. 왜? 위치니까. 위치니까. 이거 거리라고 돼 있으면 이건 속력입니다. 까먹지 마. 그 다음 아래 면적은요, 미터 곱하기 세크인데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기울기만 따질 거야. 근데 기울기가 일정해요? 아니, 일정하지 않아요. 왜? 곡선형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곡선형 같은 경우는 기울기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고 했어? 한 점 한 점 찍어서. 그렇지? 그 한 점을 아주 짧은 시간 순간이라고 하는 거고, 순간 기울기가 바로 접선 기울기, 순간 속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지점에서 몇 군데만 찍을게요. 요런 데는요, 내가 뭐라겠어? 요 곡선 부분을 원에 접하는 선, 접선이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의 수직 그리면 요게 바로 한 점 기울기, 순간 속도야. 이게 뭐라고? 순간 속도. 그럼 요 지점에서 이제 요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원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원 하나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선 그리면 어라?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야.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내가 플러스 속도는 앞으로, 마이너스 속도는 뒤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빨라진 거죠. 해석 끝났지. 됐죠? 해석 끝났다. 참고적으로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 이거 몇 차 함수니? 2차죠. 2차 함수 요런 꼴이지. y는 x제곱. 맞아? 너네 그거 알아? 미분하고 적분? 미분은요, 차수를 낮춰주는 거고요. 적분은 차수를 올리는 거예요. 알겠니? 이거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나와.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 함수가 나와. 상수 함수를 적분하면 1차 함수가 나오고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나와. 그래서 수학 좀 하는 애들은요, 이거 미분 적분 개념으로 외워도 돼요. 나중에 수학에서 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거 수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그 다음 누가 니들한테 이런 거 물어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속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마구마구 바뀌지. 그럼 우리 야, 속력이 마구마구 바뀌는 거 해석하는 게 편해? 속력이 안 바뀌는 거 해석하는 게 편해? 안 바뀌는 거 해석하는 게 편하지.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이렇게 마구마구 바뀔 땐 뭘 잡는다겠어? 평균. 기억나? 됐어?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속력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간다겠어? 니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력 구하는 방식이야.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전체 t분의 전체 s. 그럼 한마디 봐봐. t분의 s 이게 평균이거든. 전체 시간을 잡았으니까 중간 다 무시하고, 그럼 t분의 s가 뭘 의미하냐? 요렇게 처음과 나중 지점 2점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이야. 됐어? 이건 필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평균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속도.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가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는 AT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기울기 따집니다. 아니, 미안. 기울기 안 따집니다. 이거 지워야겠다. 아랫 면적 따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안 따지고요, 아랫 면적은 따져요. 왜 기울기 안 따져?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당 속도 변화. 시간 세크.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세크로 나눠봐. 미터 퍼 3세크 제곱이죠. 이런 거 없어. 배운 적도 없고 앞으로 존재 안 해. 근데 아랫 면적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하기 세크니까 세크 약분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 미터 퍼 세크가 나와. 우와!
그럼 아래 면적이 뭘 뜻하는 거야? 속도. 근데 그냥 속도가 아니야. 속도의 변화량. 여기 중요한 게 뭐다? 속도의 변화량. 즉 델타 V예요. 이게 뭐라고? 델타 V. 그럼 이 델타 V가 곧 어떻게 구한다겠어? 나처럼 구한다겠죠. 뭐라고? 나처럼. 자, 기본 해석은 쉽지 않냐?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해요. 힘이 일정해요. 그 다음 요 시간만큼 속도는 얼만큼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되니까 요 기호로 얘기하면 V-V0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렇죠? V가 나중 속도, V0가 처음 속도니까. 됐습니까? 즉 여기서 요 아래 면적이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응? 됐어? 요거 표시 줄게. 요만큼이 곧 요 면적이에요. 됐음? 자, 이제 이게 좀 이따가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짬뽕 시킬 거야.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짬뽕 시킬 거야. 짬뽕, 짬뽕, 짬뽕. 그 짬뽕 시킬 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야. 자, 이제 이런 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 해석할 때 우리는 앞으로 뭘 따질 거냐? 이런 거 따질 겁니다. 잘 봐라.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경우가 있지.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 전부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경우가 있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힘 받는 경우가 있어. 됐어? 두 개의 운동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치? 자, 첫 번째.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속도가 생겼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을게. 플러스. 그러면 힘도 플러스죠. 그치? 그러면 일단 얘는 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그럼 속도하고 힘의 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돼? 빨라집니다. 그때 이 힘이 일정하잖아?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럼 얘는 속도는 플러스인데 힘이 마이너스잖아. 됐지? 그러면 얘는 일단 어디로 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데 느려지잖아. 됐어? 근데 힘이 일정해? 그러면 앞으로 가는데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운동합니다. 어느 쪽으로 운동한다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 물체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힘받았고 물체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힘받았어. 이렇게. 됐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일단 이 운동방향이 곧 속도의 부호예요. 근데 아까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됐어? 일단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얘는 힘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뒤로 가는데 느려지겠죠. 뒤로 가는데 느려집니다. 그럼 힘이 일정해? 그럼 일정해 느려지겠죠. 자, 그럼 얘는 속도 마이너스고 힘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하는 거야? 뒤로 가는데 얘는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해석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석. 됐어? 그럼 여기 있는 힘이 일정해? 그러면 얘는 일정에 빨라지겠죠. 선생님이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방향 바뀌는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얘 봐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못 가게 자꾸 왼쪽으로 밀지.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느려져 정지. 그치? 정지 상태에서 자꾸 왼쪽으로 탁탁 쳐. 그럼 왼쪽으로 빨라지겠지. 맞아? 그건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 니들 과정이 안 나오니까. 알겠어? 그래서 방향 바꾸기 전까지만 얘기한 거죠. 알겠니? 됐어? 그렇게 알려줄게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속도하고 그 다음 가속도, 즉 힘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무조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속도인지 그걸 따지고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걸 따지게 되거든. 그걸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총 몇 개의 지점이 있어? 하나, 둘, 셋. 그러면 잘 봐. 하나, 둘, 세 개. 전부 속도가 플러스지. 맞죠? 그럼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써볼게. 얘 플러스 V죠? 얘도 플러스 V입니다. 얘도 플러스 V야. 됐니? 그럼 얘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속도가 있잖아. 무슨 가속도?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에서 아랫면적, 아니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A야. 얘는 0이죠. 가속도가 없죠. 기울기 없으니까. 얘는 연두야. 연두. 얘 플러스 기울기지. 얘는 마이너스 기울기죠. 이건 수학이에요. 이건 y는 ax 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x 이런 꼬라지죠.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잘 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가는데 빨라지는 거야. 어떻게? 일정하게. 얘는 앞으로 가는데 등속입니다. 안 빨라져요. 그 다음 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느려지는 거야. 어떻게? 일정하게. 그래서 10초가 되면 정지가 되는 거죠. 이거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만약 이거 방향 바뀌면 여기에서 밑으로 쭉 져줘야 돼. 됐죠? 해석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시간에 따라 속력 간격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이동거리. 거리. 그럼 첫 번째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하잖아. 3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 좀 빠르게 하려면 이거 평균 잡아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0하고 10. 그래서 0에서 10m/s까지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지. 그치? 시간분의 거리다. 잘 봐. 시간분의 거리. 자, 여기 봐라. 여기 3초지. 여기 10이지. 그치? 곱해. 30이지. 나누기 2해. 15m지. 맞죠? 15m를 3초로 나눠봐. 얼마 나와? 5m/s. 이게 평균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5m/s는 0과 10의 정확하게 절반이지. 맞아? 그럼 실제 운동은 0에서 10까지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이걸 조금 빠르게 해석할 경우는 실제 운동을 이렇게 등속 운동했다라고 해석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 게 뭐야? 평균이야. 너네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은요 가운데 속도야. 뭐라고? 가운데 속도. 가운데 속도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 시간을 볼 것도 없어. 여기가 1.5초라는 얘기야. 여기가 평균 속도 5야. 그래서 진짜 그런 장면을 볼까? 자, 이거 기울기 얼마니? 기울기는 3분의 10이지. 그치? 그러면 요 기울기나 이 전체 기울기나 똑같아야 되지. 그럼 시간이 반띵되면 속도도 반띵. 맞잖아.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니네 하나 기억해도 돼요. 이거 면적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삼각형 면적으로 구하는 애들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 면적 구하라고 할 때 그치? 좀 빠르게 0에서 10이니까 평균 5겠죠? 정확하게 한가운데 5 곱하기 3에서 15 바로 나오는 애들 엑설런트. 엑설런트야. 이거 팁입니다. 문제 겁나 빨리 풀 수 있어. 나누기 1을 안 해도 되잖아. 맞아? 그럼 요 평균 속력이 되는 곳은 중간, 평균은 중간이라는 얘기니까 중간 시간이야.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5 곱하기 그래서 구한 거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나와? 5, 3, 15 해도 되고 3 곱하기 10 나누기 2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15m 움직였습니다. 이거 S 구한 거야. 그럼 3에서 8초 5, 10, 50m죠. 이건 평균 같은 거 따져도 안 따져도 되죠. 왜? 평균이 10이고 처음도 10이고 나중도 10이고 순간도 10이니까.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2 곱하기 10 나누기 2에서 10m 구해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뭘로 구해도 돼? 야 평균 얼마야? 5요. 그렇죠? 5 곱하기 2, 10 해도 되죠. 복잡한 운동을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평균의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럼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얘 얼마가 될까? 75m가 되겠죠. 전체 총 이동거리는 75m. 그러면 이 75m의 이동거리를 10초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와?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0에서 8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세요 라고 하시면 65 나누기 8. 3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세요 라고 하시면 60 나누기 7초. 맞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됐냐? 됐어? 자, 그럼 하는 김에 요건 지우고 얘는 필기는 여기까지 했었어야 돼. 지우고 하는 김에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는 우리 해석을 했죠? 여기까지 해석했다. 요거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자, 여기가 플러스 속도면 여기 마이너스 속도죠. 만약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속력이라고 안 나오고 속도라고 나올 거야. 속도라고. 그럼 여기가 뭐야? 기준점을 지나서 반대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V이고 마이너스 A죠? 그럼 뒤로 가는데
방향이 똑같네?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해석할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마이너스 V인데 플러스 A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는데 얘는 느려지는 거죠. 일정하게. 됐니? 해석은 이렇게 돼요. 니들 과정에서는요. 여기까지.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물리 선생님이 나는 이런 것도 알려줄 거야. 그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보통은 대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나옵니다. 알겠니? 고2 때 니네 물리원, 옛날 물리원이지 지금 물리학인데 그거 배울 때 이런 거 다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됐습니까? 해석 다 끝났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중력 시스템, 중력받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중력은 끄트머리에 역자로 끝났기 때문에 저거 뭐지? 힘력자야. 힘을 받는 공간을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힘을 받는 어떠한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공간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힘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맞아? 이런 것들 등등등 부력, 뭐 기타 등등 탄성력 전부 다 합해서 힘력자를 써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어떠한 현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현 상태 유지하거나 이런 모든 계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린 이 역학적 시스템 중에서 딱 하면 온리 중력만 배웁니다. 온리 뭐만 배운다? 중력. 그럼 니들한테 이제 중력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아 나가리입니다. 중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장난해? 지구만 중력 있어? 태양은 중력 없어? 다른 중력 없어? 다 있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지구와 같은 질량이 큰 물체가 그치? 어떤 조그마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건 돼요. 하지만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이다. 그럼 우리는 지구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우주에 나가면 안 되겠네.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자, 중력은 지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가 다 중력이 있어. 원래 원칙적으로 이 중력이 어디서 나왔냐? 동글뱅이 치고 써놔라. 이 중력은요. 만유 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출발한다. 중력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만유인력.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만유인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중력을 누가 발견했지? 그럴 줄 알았어. 뉴턴 아저씨가 발견한 거는요. 중력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이에요. 뉴턴 아저씨가 발견한 건 뭐라고? 만유인력이에요. 중력 아니야. 그 만유인력을 지구에 적용해서 중력으로 바꾼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 자, 뭘 살펴볼 거냐? 이런 걸 살펴볼 거야. 뉴턴 아저씨는 이게 지구고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과도 질량이 있죠? 스몰 m. 그 다음 지구도 질량이 있겠죠? 라지 m. 그렇죠?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 질량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바로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어. 질량이 있다, 물체가 있다. 질량이 없다, 물체가 없다. 알겠니? 그래서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모든 물체는 고유하게 뭘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어. 알겠니? 그래서 얘도 물체고 얘도 물체니까 그치? 질량 있고 질량 있겠지. 근데 이런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무슨 힘이 존재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만유인력. 이걸 뭐라고 한다? 만유인력. 만자가 무슨 만자냐면 1만 만자거든. 원래 한문으로. 여기선 1만 만자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하느냐? 혹시 니네 엑스포라고 알아? 엑스포 알아? 뭐 세계 박람회를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거든. 지금은 엑스포라는 이름이 있지만 옛날에는 만국박람회였어. 여기서 만자가 1만 개의 나라야? 아니죠. 모든. 알겠어?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만유인력. 모든 물체가 있을 유자.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인자를 썼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만유인력. 그럼 왜 생겼어? 질량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어떤 일이 벌어져? 첫 번째,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이걸 작용이라고 할게.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기겠지. 이걸 뭐라고 해? 반작용이라고 하지. 내가 뭐라고 했어? 힘은 항상 내가 너를 치면 너도 나를 친다.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겠지. 맞아요?
용준아, 작용하고 반작용 중에 누가 더 커? 땡. 지랄 협착하고 있네. 같죠? 내가 너를 치면 너도 나를 똑같이 때려야지. 됐어? 같은 상태야. 근데 우리의 아름다운 눈가리는 누구만 보이지? 얘만 떨어지지. 선생님 얘는 왜 안 올라가요? 야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얘도 올라가고 맞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 얘만 떨어지지. 왜요? 이거 맞춰봐. 윤서야 왜요? 몰라요? 찍어봐. 야 우리 눈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야 돼. 얘만 떨어지잖아. 서연아 왜요? 에이구 자랑이다. 가영아 왜요? 왜 지구 안 올라가요? 정답. 질량이 컸어.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어. 자, 모든 질량을 가진 이 물체들이 힘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가스 운동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공식화한 게 F인말. 이거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가스 운동합니다. 맞죠? 근데 이 F가 똑같죠. 그럼 M하고 A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가속도, 속도 변화 어마무시하게 작겠지. 0에 가깝게. 그치?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야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작아. 그럼 시간당 속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알겠니? 그래서 니들 눈에는 이것만 보이잖아. 파란색만. 그래서 이것만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만 따로.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만유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를 조금 크게 그린 거야. 이건 작게 그린 거고요. 어느 한 부분만 보인 거고 우리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 스몰 m자리가 있고 여기에 라지 m자리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요 물체와 이 물체의 두 점 가운데까지의 그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할 거야. 됐어? 요 가운데 지점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질량 중심이라고 불러. 기울은 cm, center of mass 이렇게 부르거든. 그건 몰라도 되고. 그럼 지금 현재 스몰 m이 라지 m을 땡기면 라지 m도 스몰 m을 땡긴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해? 작용만작용. 요때 요 힘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만유인력. 맞아요? 이게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요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F는 G. 이건 상수야. 라지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야. 이게 뉴턴 아저씨가 발견한 만유인력 공식이야. 공식이야. 됐어?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 적용한다고? 이거를 지구에 적용한다. 어디에 적용할 거라고? 지구에. 그럼 지구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구 겁나 크겠죠. 그 다음 여기가 지구 중심. 그 다음 여기 위에 아주 조그마한 스몰 m자리가 있어. 됐죠? 스몰 m자리가. 그럼 요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요 거리가 바로 뭐에 해당돼? 지구 반지름 라지야. 선생님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갈 거야. 위로 올라가도 지구 반지름 평균이 6,400km거든? 6,400km에 비해서 여기서 100m, 200m 올라간 거 게임 이거 문제 푸는데 지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개발의 피, 세 발의 피잖아. 개발의 피라고 할 뻔했네. 세 발의 피. 맞아? 그래서 잘 봐. 지구에서 이 물체를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이게 크고 이건 작고 그 다음 요 R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맞아? 그 다음 내가 동글뱅이 친 애들은 다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아는 값들이지. 그래서 요거 일정 이건 상수니까 요거 일정 요거 일정 맞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요 세 개의 값이 어떤 특정 값을 일정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요 값을 또로록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m이라고 그냥 놓고요. 곱하기 얘네 세 가지를 스몰 g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 스몰 g라고 씁니다. 맞아? 스몰 g. 이때 이 스몰 g를 뭐라고 하느냐? 이 스몰 g를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잘 봐. 아까 뭐라고 했지? F 임마라고 했던 거 기억나? F 임마. 여기다 써볼게. F 임마. 질량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가스 운동한다. 근데 요 힘이 뭐라고 했어? 중력이래. 만유인력이 중력으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 F인 mg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없어지고 날아가고. 맞아?
그러면 땡땡땡 A는 G다라는 값이 나오고 A가 뭐였어? 가속도. 그럼 G도 뭐란 얘기야? 가속도.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야. 됐어? 그래서 앞으로 요 G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중력 가속도라고 할 거고 중력 가속도는 아무 말 없으면 우리 9.8 곱했던 거 기억나지? 9.8이 이거야. 바로 니를 중학교 3학년 때 물체의 질량에다 9.8 왜 곱했니? 이거 한 거야, 이거. 이거 한 거야. 알겠냐? 알아두시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해석은 뭔 얘기예요? 1초에 9.8 미터 퍼 세컨씩 빨라진다. 그럼 이거 앞으로 쓰기 귀찮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0m per second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니들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숫자로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야. 분자로 나오면 틀려. G로 그냥 나와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9.8이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10을 많이 쓸 거야. 계산하기 개짜증 나거든. 나도 10만 있을 거고. 알겠니? 난 9.8 별로 안 좋아해. 오케이? 됐어? 그러면 요 10m per second 제곱은 해석을 뭐라 간다? 1초에 10m per second씩 빨라진다. 일정하게.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봐. 자, 지금부터 이제 보자. 물체가 요거 좀 지우고 여기 약간 끼어 있다고 할게. 그러면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 거리가 이 거리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쳐. 됐지? 자, 저 녀석 공중에 떠 있는 녀석입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 얘 분명히 아래로 떨어지죠. 어느 쪽으로 떨어져요? 이쪽으로 떨어질 거야. 이거 무슨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질량 중심 방향이야. 맞아? 되니?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어. 용준아, 얘 어느 쪽으로 떨어지겠어? 지구?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물체가 여기 있어. 연두야, 얘 어느 쪽으로 떨어지겠니?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이걸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됐지? 민채야, 1번, 2번, 3번. 그치? 중력 방향 같아요? 달라요? 땡. 달라요. 달라요. 많이 틀립니다. 얘는 아래쪽이죠. 얘는 왼쪽이지. 우주에서 볼 때는 중력 방향 다 틀린 거야. 지구 중심 방향은 맞아. 지구 중심 방향 운동할 때 얘는 왼쪽으로 가잖아. 얘는 어느 쪽으로 가? 아래쪽으로 가. 그러면 선생님, 언제 지구 중심 방향이 똑같습니까? 여기 사과가 있고 여기에 배가 있어. 됐어? 사가 어느 쪽으로 떨어져? 지구 중심 방향. 배 어느 쪽으로 떨어져? 지구 중심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은 똑같아 틀려? 똑같죠? 얘도 아래고 아래니까 이런 건 같다고 해. 이거는 같다고 해, 안 해? 안 해. 이거 정말 많이 틀린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고1짜리가 이런 걸 틀리면 진짜 혀를 지그시 깨문 다음에 강한 피맛을 느껴봐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알겠니? 다시 한번. 중력 방향은 우주에서 보면 무조건 방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 그럼 물체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지구 중심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쪽이죠? 맞잖아? 그렇게 해서. 이해됐냐?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향 따졌으니까 크기를 따져야지. 자, 중력의 방향은 뭐라고 했죠? 지구 중심 방향. 이때 이 지구 중심 방향을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 이어봐. 동동동동동동동. 지표면에 항상 수직이지.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연직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연직은 지표면의 수직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지? 이거 중3 때 내가 니들 시켰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불렀지? 정답, 무게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겠지. 다시 한번 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연상격법으로 외웠어? 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라겠지? 이렇게 외우라겠지. 얘들아, 물체를 영어로 한번 써봐. 물체를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쓰겠죠. 물체. 맞죠? 창피하니까 빨리 쉴게. 나 영어 겁나 잘하는 거 알죠? 그럼 중력을 영어로 써볼게. 중력. 이렇게 쓰겠죠? 창피하니까 빨리 쉴게. 됐어? 됐니? 다시 한번. 물체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영어로 쓰면 mg로 쓸 수 있지. 이 mg가 뭐의 약자야? mg가 뭐의 약자야? 무게의 약자야. 됐어?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됐어? 자, 이제 두 개 배웠다.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mg 무게. 맞죠? 그래서 이빨처럼 외우세요.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 mg, m이 뭔데? 질량, g가 뭔데? 중력과 속도. 됐어? 외워. 다시 한번.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불러? 무게. 무게는 어떻게 왜? mg. m이 뭔데? 질량. g가 뭔데? 중력과 속도. 중력과 속도는 아무 말 없으면 원래 9.8을 곱했었지. 그치?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잘 봐라. 거기에 9.8 곱해라, 10 곱해라, 아니 그냥 g다. 그럼 g라고 계산하는 거야. 맞지? 됐지? 그렇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외워야 돼.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 무게 mg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외워야 된다. 안 외우고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배웠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좀 이따가 그릴 거야. 아니면 하는 김에 할까? 그냥 하는 김에 하자. 그러면 요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는 동안 가만히 놓은 거야. 여기에서 가만히 놓으면 처음 속력은 무조건 0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저 운동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시간에 따라 속도, 속력 상관없지. 왜? 얘는 방향 안 바뀌니까 내려올 때. 됐지? 자, 그러면 무조건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야. 이때 이거를 뜻하는 말이 뭐라고? 가만히 놓았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 속력 무조건 0이야. 됐어? 그럼 다음 쓱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까 등가속도 운동. 맞아? 근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G인 운동.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유 낙하 운동. 선생님, 자유 낙하 운동에서 낙하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치? 가영아, 자유가 뭐야? 자유롭게 떨어져? 언니, 자유가 뭐야? I'm free. 이거야? 윤서야, 자유가 뭐야? 그렇지. 손실 에너지가 없다. 너 운동하는데 떨어질 때 나 방해 안 한다. 그치? 맞아? 민채가 별짓을 해도 나는 너를 터치하지 않아. 그럼 뭐야? 나 수업 시간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맘대로 해도 허락 안 한다? 이거잖아. 이거야. 자유낙하 운동은요. 떨어질 때 물체를 건든다? 안 건든다. 즉 손실 에너지가, 발음 조심하세요. 손실 에너지야. 손실 에너지, 순실 에너지 아니야. 됐어? 손실 에너지가 0인 거, 공기 저항 없는 거. 됐어?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손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바뀌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바뀌어. 다른 말로 얘기하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알겠니? 이게 바로 자연낙하 운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따질 수 있지. 자, 얘를 한번 들어보자. 띵띵띵띵띵띵. 여기가 4초야. 그 다음 얘를 10m/s 제곱으로 할게요. 그러면 띵띵띵띵띵 1초에 10m/s씩 빨라지죠? 맞죠? 그러면 4초가 지났어. 얼마 빨라질까? 용준? 눈만 주세요. 얼마 빨라지겠어? 이거 얼마가 돼? 낮은 속도. 그렇지, 40이죠. 40이죠, 당연히. 1초에 10m/s니까 4초 지나면 곱하기 4만 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속도 강의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뭐죠? 떨어진 높이지. 그치? 그럼 떨어진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두 가지 방법. 4 곱하기 40 나누기 2 해도 되고, 아이 힘들어. 20 곱하기 4 80. 그래서 얘는 80m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 면적? 이동거리 S인데 S를 H라고 써도 되지. 떨어진 높이니까. 맞아요? 이거야. 자, 이제 이거를 문자로 써보자. 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문자로. 문자로 쓸 거야. 지운다. 문자로만 바꿔주면 여기 게임 끝나요. 이제 문자로만 바꿔줄 거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G를 쓸 거고요. 여기는 임의의 시간 스몰 t라고 쓸 거고, 여기는 임의의 V라고 쓸 거야. 됐죠? 그럼 V 값은 어떻게 해서 하면 나오지? 이건 수학이에요. 연두 V는 뭐라고 쓰면 돼? V는 어려워?
V는 뭐라고 쓰면 돼? V를 T를 이용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야. V는 뭐라고? V는 숫자는 잘하는데 왜 문자를 못하지? 응? 얘들아 아까 여기 4초. 이게 10. 그럼 여기 얼마야? 40. 거꾸로. 이게 40. 이게 4. 그럼 이거 얼마야? 기울기. 10이지. 맞죠? 그럼 V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잘 봐. 요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G라고 했지. 기울기 G는요. T분의 V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 맞잖아. T분의 V니까 V는 GT죠.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니네 이 정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됐음? 여기까지 됐음? 자, 그 다음 이 아랫 면적이 뭐라고 했어? H. 맞죠? 그럼 H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H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반띵 2분의 1 GT 한 다음에 T하고 곱해도 되지. 맞아? 그러면 얼마가 나와? 2분의 1 GT 제곱이 나오지. 맞아? 됐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1번 요 시간 t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지. 맞잖아. 시간 t를. 그러면 잘 봐. 양변에 2를 곱해 2h야. 그럼 여기 해봐. 시간 t는 2h를 그 다음 g로 나눈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지. 맞아요? 그래 안 돼?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V는 GT라고 했어. V는 GT에다가 요 T가 요거지. 그치? 요거 곱해. 그럼 얼마가 나올까? 루트 2GH가. 이거 설마 못하는 사람? 이거 못하겠는 사람? 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G 곱하기 잘 봐. 루트 G 루트 2H. 맞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루트 G지. 얘하고 얘는 루트 안에 2GH. 맞죠? 됐니? 그래서 니들 요 두 개를 외워주면 문제 겁나 빨리 풀어.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 시간 없어서 문제 못 풀었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중1고 애들 엊그저께 저기 물리 시험 봤거든? 물리 시험 봤는데 딱 뭐라는 줄 알아? 애들 시험 보고 나서 진짜 찍은 게 너무 많대. 왜? 풀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해. 그러니까 빡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면 푸는 거 안 떠오르면 제끼고 나중에 다시 풀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그래서 1등급 컷이 78점이에요. 1등급 컷이 78.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 그만큼 니네가 시간하고 싸워야 돼요. 나중에 수능 볼 때 몇 문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20문제라 한다면 20문제 푸는데 30분이야. 알겠니? 20문제 푸는데 30분이야. 보통 현재 기준으로 하면 너네 20문제에 30분 한 문제당 1분 30초니까 겁나 빨리 풀겠지. 야, 수능인데 그렇게 만만치 내오겠니? 너네 가끔 가다가 내가 여기 수능 맛보기 문제 풀 때 1분 30초 안에 풀었어? 못 풀었지. 그런 스타일이야 다. 물론 난이도 조절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몇 개는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워. 한 3, 4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이런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 빠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 빨리 풀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알겠니? 필기는 이따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과역학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간다. 자, 중력이 무엇이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잡아당기는 온리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중력이 왜 나왔다고 했어? 중력이 나온 계기가 뭐라고 했어? 만유인력 때문에 나왔지. 그래서 니들은요 여기다가 만유인력을 쓸 거야. 만유인력이라고 쓸 거고 만유인력 F는 G 라지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한 게 밑에 겁니다. 자, 만유인력 즉 중력의 원인은 왜 언제 커져요? F가 커진 이유는 G는 상수예요. 얘들아 상수는 필요가 없다. 미래 상수이기 때문에 질량의 곱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지.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클수록 그 다음 거리가 가까울수록 R이 작을수록 뭔 얘기인지 알겠어? 밑줄만 칠게요.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워. 이 얘기가 이 얘기야. 여기서 온 거야. 저거를 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 다음 이제 2번.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다라고 돼 있어.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가소 운동이에요. 가속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가소가 생겼다? 시간당 속도가 바뀐다? 시간당 속도가 왜 바뀌는데? 힘 받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속도, 시간당 속도 변화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요,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걸 A라고 하고, A는 원래 원칙적으로 쓸게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씁니다. 됐죠? 요걸 우리가 가속도로 하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씁니다. 봐봐. 니들 책에 이렇게 조그맣게만 나와.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니들 이걸 설명하면 알아듣겠니? 못 알아들으니까 지난 시간 1시간을 내가 투자한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야. F는 M 곱하기 A다. 이렇게 써먹어야죠. 써먹을 때 이거 해석은 뭐라겠어?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 받으면 무슨 운동한다고? 가속도 운동. 맞아? 그때 물체가 운동할 때 요거는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뭐야? F하고 A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렇죠? 그래서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 증가.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 감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 그걸 뭐라고 해? 등가속도. 됐죠? 그 다음 요 힘의 방향과 또 따져야 될 거. 운동 방향. 속도 방향.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거고 반대 방향은 느려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속 운동은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고 이 가속 운동을 왜 생겼다? 힘 때문에.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합력. 세 글자로 알짜임. 잉글리시로 F입니다. 그 다음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단위란 말이 들어가면 1초당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만약에 5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1초에 5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중력과 물체 운동입니다. 밑줄쳐.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이 말이 꼭 들어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체를 높이, 특정 높이에서 가만히 놓으면 밑줄쳐. 또 중요한 거 두 개야. 가만히 놓으면. 야,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이게 뭔 얘기죠? V0가 0이란 얘기지. 가만히에 싸서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멋대로 해석하지 마. 그러면 얘는 중력만 받을 거야. 공기저항력 없어. 그래서 물체가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합니다. 됐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학화 운동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에 쓴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왜 가속도가 일정하지? 얘들아 여기 봐봐. A가 일정하다고 했지. 왜 일정한 거야? F가 일정하니까. 그 F가 뭔데?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지. 그걸 뭐라고 해? 이꼴 무게가 일정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력 크기가 일정하니까. 야,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한다겠어? 무게 mg. 야, 봐봐. 떨어질 때 질량 바뀌어? 안 바뀌어. G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무게가 일정, 중력 일정. 그래서 등가속도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중력이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돼요. 속도가 1초마다 9.8m/s씩 증가로 운동한다. 그래서 나는 쓰면 이걸 뭐라고 쓸 거야? A는 G고 G는 9.8m/s. 근데 우리는 이거 대신에 보통 10을 많이 쓰죠. 됐죠?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내용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력과 역학 시스템. 중력은 역학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매우 중요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야? 떨어지는 건 다 중력이죠. 올라갔다가 영원히 올라가? 아니, 올라가다가 언젠간 떨어져요. 전부 다 중력이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이나 달의 운동도 뭐다? 중력이에요. 여기 보이죠?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중력이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달,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면 달도 지구를 잡아당기지만, 그치? 맞아? 지구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달만 영향을 받지. 그치? 이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존재해? 중력이 존재할 거야. 이 중력 때문에 바로 이 녀석은 요 녀석의 이게 달 공전궤도의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너네 이거 무슨 운동해? 원 운동하지? 맞잖아.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니까.
맞지? 원 운동을 하려면 항상 필요한 힘이 있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게 필요해. 이때 이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근데 웃긴 거 있어. 선생님 왜? 중력 크다며요. 그치? 그치? 그러면 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달 떨어지니? 만약에 달이 떨어지잖아? 디울이 다 죽어요. 그냥 리셋됩니다. 아, 영화 중에 문폴이라는 영화가 있어. 보지 마세요. 개쓰레기. 개쓰레기입니다. 이게 달 떨어지면 그냥 그런 영화도 안 나와. 그냥 처음부터 달 떨어져? 게임 아웃. 달 떨어지네? 그러면 삐 모든 문명 파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런 영화 자체가 안 나와. 응? 맞아? 자, 근데 이거 왜 안 떨어질까?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졸라 개빠르게 운동해요. 알겠어? 진짜 개빠르게 운동해. 막 빠르게 도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빠른 것 같지만 겁나 빨라. 그러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인공위성도 마찬가지.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떨어진다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다 퉁! 자, 밑으로. 이제 중력이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뭡니까? 자연학 운동입니다. 자, 이 자연학 운동은요. 미술처 지구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미술처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손실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손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지. 운동하는 걸 방해하지 않잖아. 그게 자유야. 그럴 때 물체가 온이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이야. 됐죠? 그럼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네.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대. 자, 이거를 써볼게요. 우리는 아까 썼는데 또 써볼게요. 얘들아, F 임마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됐죠? 그런 다음 요 F의 정체가 뭐 때문에 M 질량을 가진 녀석이 가속도 운동을 해? 무게 때문에. 맞죠? 맞지?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쓸 거야. 니들은 그냥 써도 돼. 자, F 임마라고 쓸 거고 F가 뭐 때문에 생겼어? 무게 때문에. 무게는 mg잖아. 그쵸?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땡땡땡 A는 G네. 질량과 관계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녀석은 시간당 속도 변화가 다 똑같아요 라는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얘들아, 너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의 상징인 이거 있어 없어? 없지? 지금부터 여기다 필기할 거야. 그리고 붙여 핸섭 알겠죠? 이거 나눠줄 테니까 붙이세요. 일단 3장 맨 뒤로 이거 따로 줄 테니까 그냥 뒤로 넘기라고. 맨 뒤로 뒤로 넘겨. 못 알아들어 얘. 아유 진짜. 너 이번에 다 아프면서 공학기에 살쪘니? 응? 자, 지금부터 아까 써줬던 거 다시 한번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쓸 거다. 자, 제목은 자연학 운동입니다. 뭐라고? 제목은 뭐라고? 자연학 운동이야. 자, 유, 낙, 카, 운, 동, 분석인데 분석자를 안 쓸게요. 됐죠?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시간에 따라 속도. 한글로 써줄게. 시간에 따라 속도야. 속력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속력을 써줄까? 그 다음 그래프는 무조건 자연낙하 운동은 0에서 출발해서 이거라고 했지. 그쵸? 그 다음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G입니다. 그래서 동동동동동동 이미 시간 t일 때 속력 얼마요? 라고 하면 동동동동동동 GT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낮은 속력이야. 됐어? 그 다음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 요 아랫 면적은 뭐라고? 이동한 거리. 여기서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하시면 돼? 떨어진 높이죠. 그래서 얘는 떨어진 높이 h는 2분의 1 GT
t 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야,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야, 이건 필기하는 거고 여기 쓰는 건 필기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외우면 니네가 잘 못 써먹을 거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봐봐. V는 V0 더하기 AT. 일본 공식이다. 이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래 면적 구했더니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었어. 기억나지? 됐어? 여기에서 이 새끼 V0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맞죠? 그럼 여기에서 A는 뭐죠? G죠. 이걸 그러면 뭘로 고치면 돼? G로. V는 GT? 이거. 그 다음 얘는 S는 2분의 1 GT 제곱. 근데 S가 뭐야? H. 이거. 맞아? 그 다음 3번 공식도 하나 알려줬지. 3번 공식이 뭐죠?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이거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2GS는 V제곱. 근데 S가 뭐야? H. 됐어? 그러면 V는 뭐가 나와? 루트 2GH. 아까 구한 거하고 똑같네?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니들 여기에서 잘 봐. 요게 나중속도 V고요. 이게 떨어진 시간이야. 낙하 시간. 맞아? 이때 잘 봐. 잘 봐라. 잘 봐야 돼. 요 낙하 높이하고 시간과의 관계를 보세요. 2분의 1 상수. G 상수죠. 그쵸? 그럼 낙하 높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지. 이해되니? 떨어진 시간이 1이야. 떨어진 높이 1. 떨어진 시간이 2야. 떨어진 높이 4. 떨어진 시간이 3이야. 떨어진 높이 5. 아니 3이야. 9. 이렇게 바뀌죠. 이해되니? 여기 질량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맞아? 그래서 물체가 가볍던 무겁던 간에 떨어진 높이만 같으면 H만 같으면 T 제곱도 같으니까 떨어진 시간도 같다는 얘기야. 맞아? 여기 공식에서 다 해결이 됐지. M이 들어가야지 질량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M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 이것까지 외워두면 좋은 거. 자, 일단 외워야 될 거 요거 1번. 요거 2번.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너네가 문제 풀어도 되고 외워도 되고. 3번 V를 시간 T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지. T는 뭐라고 썼어 아까? 요 공식을 바꾸죠. 그럼 2H를 G로 나눈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지. 이게 3번. 떨어진 시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4번은 V는 GT라고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EGH라고 써도 된다. 그럼 V는 루트 EGH 여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면 이런 얘기죠. MGH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넘겨 EGH, V제곱 EGH 이거네. 맞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물리는 아주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됐어? 써놓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야, 4번은 어떻게 한 거야? V는 GT에서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됐죠? 요거 4번까지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자, 예제 하나 들어줄게. 지표면에서 여기가 10m입니다. 여기는 20m입니다. 여기 2kg짜리가 있어요. 여기 4kg짜리가 있어요. 아니다. 이거부터 하자. 똑같이 10m야. 여기는 4kg짜리가 있어요. 자, 2kg하고 4kg짜리 중에서 연두야 누가 먼저 떨어져? 응? 나 뭐 했니 지금? 나 뭐 이거 중3 거기도 하고 지금 또 알려줬는데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 떨어진 시간 물어보는 거지. 떨어진 시간 T에 질량 뭐 있어 없어? 없지. 이걸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이걸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그쵸? G 똑같죠? H 똑같죠? 같고 같아. T 어때? 똑같죠? 동시낙하야. 맞아? 이건 동시낙하야 무조건.
뭐라고? 동시낙하. 알겠니? 질량과 상관없어. 그러면 질량과 관계 있는 건 뭐야? 얘 아래쪽으로 무게 얼마야? 20N이요. 얘 아래쪽으로 얼마야? 40N이요. 됐어? 그러면 연두야, 이거를 만약에 400kg로 바꿀 거야. 누가 먼저 떨어져? 그래, 동시야. 무조건 동시야. 됐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녀석을 20m로 올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4kg. 그럼 무게 20, 얘는 무게는 40. 무게는 틀리다. 무게는 얘가 크겠죠? 그치?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 이 새끼가 먼저 떨어지죠. 야, 아래에 있는 게 먼저 떨어지냐? 위에 있는 게 먼저 떨어지냐? 아래에 있는 게 먼저 떨어지죠. 그치?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는 나중에 떨어져. 그럼 얘는 봐봐. 시간이 짧고요. 시간이 길어요. 그쵸? 근데 속도 변화는 똑같잖아. 가속도는 똑같잖아. 그치? 그럼 나중 속도는 속도 변화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되죠. 속도 변화가 얼마야? g. g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 단위는 세크. 그럼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 곱하면 세크 약분되니까 미터 퍼 세크 나중 속도 나오죠?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야. VNCT. 됐어? 그래서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거 곱해봐. 나중 속도 짧고요. 나중 속도 크죠? 그치? 떨어질 때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오른쪽이요. 이건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개념으로 푸는 거고, 우리는 이제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수식으로 풀어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높이 비율이 나와 있지. 1대2. 맞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맞잖아. 1대2. 맞아? 그럼 t는 1대 루트 2지. 여기 1초 걸려? 여기 루트 2초 걸려. 맞아? 그럼 여기에서 속도는 어떻게 돼? g 곱하기 1. g. 여기 속도 변화 어떻게 되겠어? 루트 2g. 맞아? 됐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v는 gt니까 g가 1점, t의 비율이 곧 나중 속도의 비율이다. 맞니? 그래서 1대 루트 2 이렇게 해도 되고. 응? 너네 이런 거 잘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은요 물리의 기초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정말 쉬운 거야. 정말 그거 쉽다는 얘기는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필기 다 했으면 이거 붙여놔. 아름답게.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학화 운동을 이제 대신해서 우리 과정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운동입니다. 바로 뭡니까?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일명 뭐야? 포물선 운동이야. 뭐라고? 포물선 운동. 자, 이 포물선 운동 이제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석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자, 지구 표면에 그렇죠? 항상 존재하는 힘은 윤서야 무슨 힘? 지표면에서 지구 표면에서 항상 존재하는 힘은 무슨 힘? 그리고 중력이야. 중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어? 지구 중심인데 여기서는 연지가 아래 이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얘들아 이쪽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근데 오른쪽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 힘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야. 됐어?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이 그림에서는 이 검정색이 어디 있지? 아, 내 손에 잡고 있었구나. 바보.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힘이 존재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연직방향 또는 수직방향. 이걸 뭐라고 해? 수평방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이 힘의 정체가 뭔데? 일정하게 존재해요. 중력이니까. 중력이 일정하게 존재해요. 됐죠?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보자. 이 녀석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얘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힘을 받지 않고 처음에 이동했던 녀석은 계속 등속 운동해. 그래 잘 봐. 이 사진이 1초 간격이라고 할게. 1초 간격. 그러면 여기에 1m/s야. 여기도 1, 여기도 1m, 1m. 됐어?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지금 보이는 게 뭐야? 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다 뭡니까? 일정합니다. 등속이니까. 그래서 여기 힘을 안 받아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거야. 힘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수직방향으로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떨어질 때 점점 빨라져. 그럼 처음에 느렸기 때문에 조금 가겠지. 조금 더 빨라지니까 좀 많이 가겠지. 더 빨라지니까 더 많이 가겠지. 이때 자, 이 시간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쓰지 마. 설명 들어. 얘를 우리가 1초라고 할게. 얘는 2초야.
얘는 3초예요. 얘는 4초예요. 자,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여기서 이만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로 보자. 1로 볼 거야. 1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왜 4예요? 이것은 거야. 잘 봐. 이 떨어진 높이는 2분의 1 상수 g 상수 t의 제곱에 비례하네. 시간이 2배면 이동거리가 처음에 몇 배? 4배. 이해됐어? 되니? 그래서 여기 4가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오, 여기는 9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16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변형시켜보자. 변형. 그러면 여기는 얼마 같니? 3. 4에서 1 빼주니까.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얼마 같니? 5. 그 다음 여기는 얼마 같니? 7. 그럼 그 다음에 얼마 가겠니? 9. 그 다음 얼마 가겠니? 11.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가요.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거리가 증가되는 거야. 그 그림이 별거 아닌데 아까 이거 다시 봐야 된다고 했죠? 이거야.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3이고 여기가 5야.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1, 4, 9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었어. 이거 되게 디테일한 그림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 거야. 뭐라고? 표시. 그럼 잘 봐. 얘는 아래로 내려올 때 크게 두 가지 운동을 해. 첫 번째 수평, 두 번째 수직. 수평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X축하고 Y축으로 나눈다면 수평은 무슨 방향? X방향. 수직은 무슨 방향? Y방향.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설명 들어야 돼. 쓰는 거 아니야. 됐어? 자, 지금부터 한다. 얘는 오른쪽 가면서 아래로 X방향 가면서 Y방향을 동시에 운동하기 때문에 이걸 각각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평 속도하고 수직 속도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수평 속도가 이만큼이면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지금 수평 속도는 다 똑같아. 이거 VX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VY는요. VY는 처음에는 없었지. 그렇죠? 첫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조금 더 증가, 그 다음 좀 더 증가, 그 다음 좀 더 증가, 그 다음 이만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거하고 똑같아. 자, 처음 지점 이거 없었지. 여기 지점 이만큼 속도 생겼지. 여기 지점 이만큼 속도 생겼지. 여기 지점 좀 더 빨라졌지. 여기 지점 겁나 빨라졌지. 여기는 뒤지게 빨라졌지.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아. 그 다음 얘네들은 전부 처음 속도가 이 속도가 이 속도고 이 속도고 이 속도고 이 속도 이 속도 이 속도 다 똑같아. 빨간색. 즉 빨간색은 안 바뀌고 파란색만 바뀌어. 빨간색이 뭔데? 수평 속도예요. 파란색은 뭐에 해당돼? 수직 속도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거야? 수평 속도에다가 수직 속도를 더해야겠지. 그게 전체 속도야. 그 전체 속도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전체 속도는 Vx에다가 Vy를 더할 거거든. 근데 이건 변함이 없다며. 그치? 그러면 Vy가 커지면 전체 속도도 커진다. 맞아? 그러면 내려올수록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겠어? 점점 빨라지죠. 그렇죠?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니들한테 뭘 물어보냐 이런 거 물어봐요. 첫 번째 내려오면서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안 바뀌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중력 방향 안 바뀌죠. 두 번째 중력 크기 안 바뀌죠. 무게. 세 번째 수평 속도 안 바뀌죠. 그치? 바뀌는 거. 바뀌는 건 뭡니까? 수직 속도 바뀌지. 전체 속도 바뀌지. 운동 방향 마구마구 바뀌지.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이해되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오는지 책 한번 보고 예제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등속 직선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가속도고 A가 0입니다. 그 다음 연직 방향은 중력만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A가 곧 G입니다. 그리고 얘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증가속도.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수평만 속력은 힘이 0, 속도가 일정, 가속도 0. 그래서 등속 직선.
자, 연직 방향 운동입니다. 자연학 운동이죠. 중력이 일정, 밑줄, 힘이 일정해. 그럼 우리 뭐라고 해?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얼마나 일정한데? 9.8m/s.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등가스 운동. 그러면 니들 이 등속 운동하고 등가스 운동에서 아까 우리 그렸던 거 살짝 그리겠지.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얘는 이거고 요게 바로 뭘까? 이게 뭘까?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야.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할 거야? 수평 거리라고 쓸 거야. 그 다음 얘는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가속도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고 요 아래 면적 삼각형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수직거리인데 수직거리는 우리는 뭐라고 하죠? 떨어진 높이라고 부르지. 윤서야 히터 좀 꺼. 잠깐 쓰고 있어. 이게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예제 한번 들어볼게. 예제 한번 들어볼게. 자, 지표면에서 어느 특정 지점에서 여기서 수평으로 5m/s를 던졌대. 됐죠? 그럴 때 이 녀석이 무슨 운동할 것이냐? 오른쪽으로는 5 가다가 수평으로는 5로 계속 가요. 수직으로는 0, 1초에 10, 2초에 20, 3초에 30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져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2초 걸렸대. 됐지? 2초 걸렸대. 자, 첫 번째 2초 동안에 요 지점에 떨어질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얘기하는 거야. 수평 속도는 얼마일까요? 얼마? 5죠.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5야. 수직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에 10m/s씩 빨라진다고 했지. 9.8 쓰지 말자고. 힘들어. 그치? 그러면 2초가 지났으니까 얼마가 빨라져야 돼? 얼마가 빨라져야 돼? 20. 그래서 얘는 수직 속도는 20m/s. 그럼 이거는 수직이 빨라, 수평이 빨라? 수직이 빠르지. 그럼 전체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요값하고 요값의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속도. 니들 보고 구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첫날이기 때문에 알려는 줍니다. 이거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제곱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그렇게 구하시면 돼. 하지만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 알겠니? 안 구해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부연 설명을 써볼게. 부연 설명을 쓰면 여기가 1초일 때 몇 초? 1초. 됐니? 그럼 1초일 때는요. 연두 똑바로 봐. 이거 어려워. 나중에 질질 짜지 마시고요. 얘 오른쪽으로 수평 속도 역시 5m/s. 아래쪽으로 수직 속도는 1초 지났으니까 10m/s. 왜? 중력할 수도 일정하니까. 됐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새끼 과연 몇 미터에서 떨어진 거야? 과연 몇 미터 진행한 거야?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해요. 그렇지? 자, 일단 궁금하면 500원 그런 거 없어. 이거부터 하자. 이거. 자, 오른쪽으로 갈 때 몇 초 동안 움직였지? 2초 동안. 얼마의 속도로? 5m/s로.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수평거리라고 하거든. 아까 그래프 그렸었죠. 수평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S는 이동거리는 수평속력 Vx에다가 시간 T만 곱하면 돼. 이거 별거 아니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걸 문자로 쓴 것뿐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 Vx가 얼마예요? 5요. 떨어진 시간 얼마예요? 2초요. 그럼 몇 미터 움직였어요? 10m요. 끝. 끝.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직 높이 h를 구해야 돼. 이걸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새끼 무슨 운동 한다고? 차연학과 운동.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그 다음 기울기가 10이야. 10m/s 정도를 쓰자고 했죠?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렸어. 그럼 여기 나중 속력은 20이 될 거야. 맞죠? 그 다음 요 아래 면적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떨어진 높이지. 맞아? 맞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20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야 반띵 평균 10이잖아. 평균 10m/s로 2초잖아. 20m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20m다 이렇게 구하는 게 1번. 그럼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난 빨리빨리 풀고 싶다. 그럼 솔루션 2. 이건 솔루션 1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겠어? h는 2분의 1 GT제곱.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 집어넣어? 4, 2 약분되고 2 곱하기 10, 20 끝. 암산도 되지. 됐죠? 그래서 이거 외워두면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안 외우고 외우는 거, 안 외우면 이걸로 푸시고, 외웠으면 이걸로 푸시고. 선택은 니들이 하시는 거. 알겠니? 나도 가끔 가다가 귀찮으면 이걸로 설명 안 하고 이걸로 해요. 귀찮으면. 평상시엔 둘 다 알려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이 옆댕구리에다가 이것도 지울게. 20m 찾았습니까? 옆댕구리 똑같은 20m 지점에 어떤 물체를 놔줄 거야. 얘는 1kg고요. 얘는 2kg입니다. 됐어? 용준아,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동시죠? 무조건 동시예요. 단 중력의 크기, 무게는 12고 22니까 얘가 커. 하지만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죠. 그래서 잘 봐. 얘가 1초 후에 여기입니다. 똑같아요. 얘가 2초 후에 여기입니다. 똑같아요. 알겠니?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얘 1초의 속력 얼마? 10m/s고요. 1초의 속력 얼마? 2초의 속력은 20m/s입니다. 안 바뀌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이 새끼를 10m/s로 2배로 바꿀 거야. 가영이 맞출 수 있으려나? 서연아! 고개 들어. 자, 서연에서 물어봐야지. 야, 수평 속도 5m/s를 10m/s로 2배 늘렸어. 몇 초에 떨어져? 이거 못 맞추는 새끼들 태반이야. 몇 초에 떨어져? 너는 생각이라는 걸 하니? 어? 가영아 몇 초에 떨어져? 참고적으로 1초 했다간 죽는 줄 알아. 1초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1초 아니라고. 어? 나 1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몇 초? 그래, 2초야. 왜? 떨어지는 건 높이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 높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몇 초에 떨어져? 2초. 대신에 바뀌는 게 뭘까? 대신에 떨어진 시간은 그대로지만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겠지. 더 먼저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2초 동안에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Vx가 5가 아니라 10으로 바뀌었지.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겠어? 20. 이해됐니?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용준아 100m/s로 던질 거야. 몇 초에 떨어져? 2초요. 대신에 요 수평 거리는 얼마로 바뀌어? 얼마로 바뀌어? 산수 안 되냐? 야, 100m/s로 2초 동안 간대. 몇 미터가? 200이죠. 어떻게 하시면 돼? 2초 곱하기 100m/s. 세크 약분되니까 200m 바로 나오죠. 내가 그래서 단위를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이거야. 니들 공식 따위 못 외워. 그럼 단위에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라고. 미터/s하고 세크하고 곱하면 미터가 나오겠구나. 이게 딱 눈에 안 보이니? 그게 공식이야. 니네 공식 달달달 외워가지고 집어넣을 것 같아? 누가 그래? 그 머리가 나쁜 거야. 알겠니?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가지고 니네 문제 거꾸로 푸는 방법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무조건 2초에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니?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왜 안 벌어진 줄 알아? 이런 일 때문에. 얘를 마구 바뀐다고 해서 지표면이 영원히 평평하냐? 야, 지구가 평평하니? 지구 평평설이니? 지구는 둥근 구형이잖아. 맞아? 이거 영원히 평평해요. 평평하다가 언젠가 휘어져요. 언젠가 휘어져요. 끄트머리쯤 가서 언젠가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해. 지금 구형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는 우리가 직선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계속 무한하게 거리를 증가시키면 언젠가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맞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우리가 떨어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그러면 여기 있어. 이거 떨어지는 거 맞지? 그쵸? 이건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지표면이 잘 봐.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표면도 같은 구간만큼 밑으로 내려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건 떨어진다고 봐? 안 떨어진다고 봐? 안 떨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 잘 봐. 이걸 겁나 빨리 돌려. 겁나 빨리 가면은 여기서 분명히 요렇게 휘어지는 구간이 생기거든. 겁나 빨리 갈 때 요때 요거 내려온 게 요거 내려간 높이하고 요게 똑같다. 그치? 그럼 이거지. 이거잖아. 맞지? 여기서 1m 내려오면 얘도 1m 내려가. 우리는 이걸 떨어진다고 봐요? 안 떨어진다고 봐요? 안 떨어진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이게 뭐라고? 인공위성. 바로 인공위성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잘 봐라.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여기서 대포를 쏠 거야. 대포를 오른쪽으로 빵 쏘면 이렇게 떨어지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대포를 또 빵 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대포를 또 빵 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지. 편의상 A, B, C라고 할 거야. A, B, C 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중력 어느 쪽으로 작용하죠? 지구 중심 방향. 맞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A, B, C에서 누가 더 빨리 던진 거야? 애들이 멍하네. A, B, C 중에서 누가 더 멀리 갔니? C가 제일 멀리 갔지. 그럼 수평 속도 누가 제일 빨라요? C. 수직 속도 변화는 다 똑같죠. 자, 이제 이 C보다 더 빠르게 할 거야. 그럼 더 빠르게 하면 얘는 뻔하부터 번데기지. 어떻게 되겠니? 안 떨어지죠. 맞아? 그럼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총을 빵 쏘면 쓱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내 뒤통수 땅 때려서 내가 죽겠지. 내 총에. 맞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 이 정도의 속도를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 약 1초에 8km 정도. 1초에 8km. 1초에 초당 8,000m. 니네 마하 1이 1초에 340m예요. 알겠어? 이거 마하 20 정도 돼요. 알겠니? 이 정도로 빨리빨리 던지면 얘 영원히 돌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새끼가 누구라고? 이렇게 운동하는 새끼가 인공위성. 달 거북이 아니었어. 실제 겁나 빨리 운동하고 있는데 지구에 비해서 느리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구 자전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뉴턴 아저씨예요. 뉴턴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와, 지구에서 안 떨어지게끔 막 도는 녀석. 그러려면 약 1초에 8km 정도 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쏴서 올려보낸 거야. 알겠어? 그 속도를 우리가 제1 우주 속도라고 불러요. 그다음 제2 우주 속도라는 것도 있어. 지구 탈출 속도. 태양계 탐사할 때. 그다음 제3 우주 속도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태양계 탈출 속도예요. 그거 다 계산하시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알려줄게. 다 루트 2배씩만 하시면 돼. 루트 2배씩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데코레이션 할 겁니다. 필기하셔야 돼. 이제 필기하셔야 돼. 여기를 편의상 딱 세 점만 잡자. A, B, C 이렇게 하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자. 데코레이션 할 거야. 자, 지금부터 본다. VX 누가 더 커요? A, B, C가 다 똑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VY 누가 제일 커요? A보다 B보다 C가 제일 빠르지. 그럼 얘들아,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전체 속력이 나오지. 맞죠? 그럼 전체 속력은요, 일정한 걸로 비교할래? 아니면 변하는 걸로 비교할래? 변하는 거. 얘네들을 더하면 전체 속도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이게 바로 전체 속도예요. 그래서 내려올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지구 주변을 도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해서 인공위성, 달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가 있어요. 자, 얘네들 봐봐. 전부 어떤 애들이야? 같은 높이지. 그쵸? 윤수야, 누가 먼저 떨어져? 오늘 가장 중요한 거야.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동시적. 왜? 같은 높이니까.
여기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동시낙하. 떨어진 시간 똑같아. 자, 그래서 이걸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잡습니다. 가, 나, 다라고 할게요. 너네 필기는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볼게. 가나다 전부 동시 낙하하는데 누가 오른쪽으로 많이 갔지? 여기에서 다가 제일 많이 갔지. 그쵸? 그러면 뻔해보자 번데기 아니겠어? 얘 같은 경우는 요 다가 수평 속도가 제일 빠르지.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지. 그래서 너는 여기다 쓰라고 했다. 자, VX는 다, 나, 가야. 그럼 VY는 다 똑같아요. 다, 나, 다가 다 똑같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나와? 전체 속도. 야, 전체 속도는 같은 걸로 비교해야 돼? 다른 걸로 비교해야 돼? 다른 거. 그러니까 전체 속도는 이 파랭이가 제일 빠른 거죠. 그치? 니들은 비율 구하라고는 안 나와. 그냥 크다 작다만 알면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그 다음 여기 동시낙하한다고 써 있습니다. 까먹지 마. 그럼 만약 이런 문제 나왔어. 잘 봐. 여기 속력하고 요 속력하고 누가 더 빨라? 이게 빠르지. 왜? 내려오는데 여기 짧게 걸리고 여기는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속력이 10이야. 그럼 요 속력 얼마니? 10이요. 여기 속력이 20이야? 그럼 여기 속력도 얼마니? 20이요. 여기 속력이 30이야? 그럼 여기 속력도 30? 여기도 30? 여기가 40이야? 40이고 40이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머릿속 실험이란 얘기지 실험하다가 사고 난 건 아닙니다. 자, 볼게요. 뉴턴은 지구의 높은 꼭대기에서 물체를 점점 세게 던졌어. 자, 여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요 1번 계열 같은 경우는 떨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졌지? 중력 때문에.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 새끼 보세요. 이 새끼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연두야,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지. 자, 왜 안 떨어졌어? 중력이 작용했어 안 했어? 정답, 했어. 이거 중요해. 여기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 존재해요. 근데 왜 안 떨어져? 수평 속력이 너무 빨라서요.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표면이 같이 내려가는 거죠. 지구가 둥기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 지표면은 가만히 있고 물체만 위에서 내려오면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겁나 빨리 돌리면 던지면 어떻게 돼? 같이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저거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요. 지표면 근처에서 던진 이 물체는요. 올 중력이 존재합니다. 뭐라고? 올 중력이 존재해. 여기 있는 새끼도 중력, 이 새끼도 중력, 이 새끼도 중력. 하지만 안 떨어진다. 왜? 수평 속력이 겁나 빨라서. 그래서 여기 물체를 던진 속력이 어떤 특정한 속력에 도달하면 이게 아까 얼마라고 했어? 약 1초에 8km. 이게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2번에 보시면 달의 운동과 인공위성 운동이라고 했어.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거야. 이걸 써먹는 거야. 얘를 봐라. 자, 이 중력 방향과 이 중력 방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이렇게, 얘는 오른쪽. 그치? 중력 방향은 달라. 근데 이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맞아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재밌는데 반지름의 수직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그래서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은 무조건 수직이야. 무조건 수직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3 때 이런 거 배웠었죠?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이야. 한일량은 없다. 그치? 한일량이 0. 이게 이거. 알겠니? 자, 지금부터 볼게. 원운동의 조건. 물체가 원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이 뭐야? 구심력. 근데 이 구심력 역할을 누가 한다고? 중력이 항상 일정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겁나 빠르게 운동하는데 빨라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운동한다고 했다. 그치? 방향만 계속 바뀌는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뀝니다. 뭐만 바뀌어? 방향만 변화해. 방, 향,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안 나와.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 방향만 바뀌거든. 속력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중력에 의한 원운동 그 가속도가 뭐냐? 가속도는요 왜 생겼어? 힘 때문에. 그래서 지구 중력 방향이 곧 가속도 방향이야. 그러면 지구 중력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이거 이게 곧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G. 요게 곧 뭐야? G야.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 곧 G의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더 하고. 혹시 몰라서 이런 거.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새끼하고 여기 있는 새끼가 있었어. 됐죠? 요걸 편의상 A, 요걸 편의상 B라고 할 거야. 자, 오른쪽으로 던졌어. 던지면 얘가 동동동동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얘 2초 걸렸대. 얘는 동동동동동동동 똑같이 2초. 됐어? 되니?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볼게. 일단 같은 거 요게 똑같지. 수평 이동거리. 다른 거 높이가 다르지. 야,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 새끼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떨어져야 되잖아. 얘 같이 떨어졌지. 자, 해석한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S는 Vx 곱하기 떨어진 시간 T야. 그쵸?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 이거 내가 2초 잘못 썼어. 얘가 2초 후에 떨어졌어. 그럼 얘는 2초보다 큰 시간 안에 떨어지겠지. 이거 동시낙하 아니다. 이거 동시낙하가 할 수 없죠. 이동한 거리가 같다. 이것만 같은 거야. 이것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살펴볼 거 S는 Vx 곱하기 T에서 요게 일정하다. 됐지? 요게 일정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자. 떨어진 시간은 누가 더 커요? A보다 B가. 그러면 얘가 일정하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지? 반비례. 그러면 내가 던진 오른쪽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크네. 아! 얘는 오른쪽으로 겁나 빠르게 던졌고 얘는 천천히 던진 거죠. 천천히 던졌지만 채공시간, 활공시간, 떠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같은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높이를 줘. 높이를 주면 떨어진 시간 비율이 나와. 떨어진 시간 비율이 나오면 떨어진 요 속도 비율이 나와. 아까 우리 떨어진 속도는 이렇게 구했었지. 시간은 V는 루트 EHG였지. 됐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m야. 여기도 10m야. 그럼 전체 얼마야? 20m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 H가 1대 2지. 그럼 시간 비율은 뭐가 나와? 1대 루트 2가 나오겠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시간 비율이 1대 루트 2야. 그럼 Vx는 루트 2대 1. 끝. 이게 시험 문제야. 쟤 이거 못 풀어. 못 풀어. 그렇지? 아까 같이 A하고 B 이런 건 풀어도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때부터 이럽니다. 진짜 쳐 울지 마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들어갈 거예요. 숙제가 들어갈 건데 아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숙제로 넘어갈게요. A하고 B가 같은 높이네.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알겠죠?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내신 탄탄 125페이지부터 넘겨 1등급 도전 127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